안녕하십니까.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6년 평택 서부지역의 토지 전문가 금두꺼비 중개사를 안내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평택 서부지역의 토지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안중읍의 안중역세권이라든가 현덕지구와 화양지구 있는 현덕면 지역의 토지, 포승 국가산업단지와 포승지구가 있는 포승읍 지역의 토지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평택 지역의 토지 전문가 금두꺼비 중개사를 안내합니다. 금두꺼비 중개사는 아파트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도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더더욱 안 하죠. 평택 금두꺼비는 오직 토지만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서부 지역의 토지를 전문을 해왔으니 이 지역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평택 서부 지역의 전반적인 설명과 해당 지역의 진짜 전문가 부동산을 알 수 있는 설명이 있으니 영상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장으로 이동을 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평택 서부 지역은 평택항이라든가 포승국가산업단지, 현덕지구, 포승지구, 안중역세권 등 정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부터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활기를 치던 지역이죠. 이 지도가 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피해 사례가 많은 서부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2014년도부터 현장을 소식을 전하며 토지 안내를 해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7월에 남부문예회관에서 있었던 2040 평택 도시규모계획 공청회 자료입니다. 당시 평택시는 2개의 성장축을 정하고 2개의 거점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거점 도시 중 하나인 글로벌 혁신 거점 도시로서 안중, 포승, 현덕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에 있었던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문정호 출장소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5년 11월에 있었던 정장선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현장 모습입니다. 평택 금두꺼비는 이렇게 공청회든가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테두리 지역이 평택 서부, 평택 금두꺼비가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고 지도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안중읍, 포승읍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혁신 거점 도시의 첫 번째 주자 안중읍을 소개합니다. 안중읍에서 뭐니 해도 가장 포인트는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안중역의 모습입니다. 24년 11월에 부분 개통이 되며 실망감을 준 가운데 작년 1월 서해선 경북 고속선 직결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홍성에서 용산까지 45분이니 안중에서 서울역까지는 28분에서 30분이면 주파하게 됩니다. 철도 라인이 15개가 있는 안중역의 모습입니다. 저 파란 꼭대지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안중 역사에서 숭담지구와 멀리 화양지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역사 광장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안중역의 위치라든가 광장의 모습이 확인하기 쉽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16일의 사진입니다. 저 파란 꺽스의 야트막한 임야 있죠? 저 자리가 바로 안중역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안중역의 위치와 철로 자리에 빨간 깃발들이 꽂히기 시작을 했고 저 야트막한 임야에는 복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묘 이장 안내 편말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가 26년 1월 7일이니 사진 날짜 보니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디카 줌이 좋지가 않아서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찍었는데 얼어붙은 눈 사이에 발이 푹푹 빠지기도 했었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5년 1월에 깃발이 꽂히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많았고 온갖 종류의 도면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도면만 4가지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평택 금두꺼비는 고향 친구가 문화재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친구를 통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103역의 위치와 광장의 위치를 확인하며 안내를 했습니다. 당시 평택 금두꺼비 자료는 출처가 있는 자료였지만 다른 도면들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도면이 광장의 양쪽에 생긴 도면이었죠. 영상 촬영을 위해 옛 자료를 찾다 보니 옛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 임야가 지금은 이렇게 15개 라인의 안중 역사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글로벌 거점 도시의 현덕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덕면의 행정구역입니다. 현덕면에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그리고 평택호 호수변이죠. 성장관리를 방한 수립지역에 있는데 최근에 큰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화양지구 아파트 보이시죠? 화양지구가 아파트가 한 17,000세대가 들어오고 수용인구수가 54,000명이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 화양지구가 한 3분의 1 정도는 안중읍 관할이었고 3분의 2 정도가 현덕면 관할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큰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덕면도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양지구 메인도를 달리고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 동합산 자락 보이시죠? 저 자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동합산 산자락이죠.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이러한 나무 그늘이 나왔습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는 정말 시원한 바람이 여름 내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로이장 공고 현수막들이 이곳저곳 걸치더니 지금의 화양지구가 개발이 되었죠. 화양지구 산단에 있는 배림, 하이센트와 라시엘로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서운한 지역이죠. 화양지구 내에 서구청이 생기는데 그 구청의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4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덕면이 이렇게 화양지구를 품게 되어서 앞으로 육사무소 승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면에는 현덕지구라는 좀 큰 아픔이 있는데 이러한 큰 아픔도 제9대 청장님이시죠. 최원년 청장님의 역할로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정말 다행인 것이 현덕지구가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무려 17년이 지났죠. 이러한 지점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현덕지구가 비상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혁신 거점도시 세 번째 주자 포승읍을 안내합니다. 포승읍에는 평택항이 있고요.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기업체들이 차근차근 잘 입주를 하고 있는 포승지구가 있습니다. 포승지구에는 현대모비스, 이케아 코리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들, 독일의 비르크 등 자동차와 수소 기반의 사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포승지구도 옛 추억의 사진들을 꺼내며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현덕지와 같이 형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22년도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 시행대로 하면서 공영개발로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2014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토지보상 및 수용이 되어서 2019년도에 부지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2015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일반 농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40에서 45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평택금두꺼비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혁신도시 거점도시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택 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평택 서부 지역을 예시를 들어봅니다. 유튜브 상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마음에 드는 유튜브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그분의 다른 영상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들 중에서 현장의 소식, 공청회라든가 각종 시민과의 대화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그분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발품을 팔며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공청회와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에서 꼭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지주분께서 해당 담당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들께서 실수로 언급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살아있는 알짜 정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이 지주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주관리를 잘 해오는 부동산이 그 지역에 정말 알짜배기 매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봅니다. 기본 정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현장감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만나야 되고 지주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부동산을 만나면 됩니다. 이 세 원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만나시게 되면 알짜배기 매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택 금두꺼비는 지역 이곳저곳 옮겨다니지 않고 평택 서부 지역 한 곳에서 2013년도부터 토지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하지 않고요, 상가도 하지 않고 오피스도 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만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평택 금두꺼비는 정말 다양한 금액대의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분의 요청으로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이 많으니 서평택 토지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명함 속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평택 서부 지역 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